이제 개인회생 절차와 일반 회생 절차의 그냥 간략한 차이점을 보면 채무액의 한도,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액의 한도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부 10억 원 이하. 근데 회생 절차, 즉 일반 회생 절차는 채무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채무액이 과다한 채무자는 일반 회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금액이라든지 채권자 목록이라든지, 그래서 별도의 채권자의 결의 절차가 생략된 간이 신속한 절차임에 반하여 일반 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의 기관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고, 회생 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 집회 또는 서면에 의하여 결의 절차가 있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고 변제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권의 제한 여부. 담보권에 관해서도, 즉 별채권부 채권에 관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으로 취급되어 인가 결정 시까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유는 자유로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반 회생에서는 담보권자도 회생 계획에 의하여 권리 변경을 가할 수가 있고,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담보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3번,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 워크아웃. 그래서 이제 간략한 차이점을 보면, 개인 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기초하여 개인 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만 그 조정이 가능한 제도인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말씀대로 금융기관 채무뿐만이 아니라 개인 채무자라든지 세금, 그 사대보험, 통신료 하다못해 모든 채무가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 예외적으로 비면책 채권은 있지만, 그래서 훨씬 채무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 제도가 여러 가지로 변제 기간이라든지 변제율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 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 워크아웃 절차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 이자는 감면이 되지만 원금은 최대 60%까지만 감면될 수가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 절차와 비교해서 채무 조정의 한계라든지 변제 기간이 최장이라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 워크아웃 절차의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채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주채무자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채무 조정 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해서도 미치는 겁니다. 그 워크아웃이 효력이 지속되고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변제를 납부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린 대로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